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이번에는 작은 이단원,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문화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고 전해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는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네, 이렇게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땅의 모양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들이 다른 다양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문화. 네, 무엇을 많이 짓는 지역이에요. 설날에 뭘로 만든 떡을 넣어서 떡국을 끓여 먹었다. 떡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네, 바로 쌀이에요. 우리 쌀이 나오는 농사를 벼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떡국을 끓여 먹었고, 설날에 만두를 넣어서 만둣국을 끓여 먹는 곳은요, 밀농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밀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만둣국을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의 모양에 따라서 집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의식주 할 때 초가집과 기와집 이야기했었죠? 초가집은 일반 서민들이 사는 집이었고 기와집은 양반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서민들이 사는 집 중에는 너와집도 있답니다. 지붕의 재료가 많이 달라요. 초가집은요, 우리가 알듯이 지프로 지었어요. 너와집은요, 나무 껍질이나 나무 조각들로 많이 만들었어요. 이따가 사진을 보면은 이게 너와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비교해 볼까요? 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을 초가집이라고만 했는지 살펴보면요. 보통 우리가 다니는 서현동이나 어느 곳을 가도 주로 들에 집을 짓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구전 성남에서 배웠을 때도 들, 산, 바다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나요? 네, 좋아요. 들이 넓게 펼쳐진 지역에서 벼나 밀이나 보리 등을 추수한 후에 이 짚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와 집은요, 주로 산에 있는 곳에서 많이 지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서 숲이 굉장히 울창하기 때문에 나무 껍질이나 나무 조각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요, 생활 모습이 어땠냐면요. 네, 벼농사를 많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갈대를 구하기 쉬운 갈대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나요? 네, 물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강둑. 그리고 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벼농사는 주로 이제 강의 하류, 물이 많은 곳에 강의 아래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갈대를 구하기 쉬운 강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집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버섯을 캐거나 또 여기서는 약초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약초를 캐거나 밭농사. 밭은요, 물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벼농사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위쪽, 주로 산이죠. 산에서 밭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 그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초가집, 그리고 너와 집. 이게 너와 집이구나. 이렇게 나무 껍질이나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을 제사를 가볼까요? 마을 제사도 땅의 모양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바닷가 마을, 산속 마을, 그리고 들이 넓은 마을,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고기를 많이 잡고 어부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것을 따라서 풍어제를 지냅니다. 왜 우리 풍년이다, 풍년, 쌀이 잘 나고 좋다 이런 걸 풍년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고기가 풍성하다 해서 풍어제를 지냅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산속마을에서는 마을의 풍요와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기억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런 것을 산신제라고 해요. 산에 있는 신령님, 우리 마을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리고요, 들이 넓은 마을에서는 가뭄이 들 때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 내리기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땅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다양한 생활 모습을 봤다면 이번에는 기후에 따라서, 기후가 무엇인지 알죠?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기후가 되는데요. 추운 지역과 건조하고 더우며 햇빛이 강한 지역,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지역을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추운 지역은요, 추우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네, 털옷을 입어야겠죠?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에스키모인들 이런 사람들은 털옷을 입겠고요. 온몸을 건조하고 더우며 햇빛이 강한 지역은 타지 않게, 햇빛에 살이 타지 않게 온몸을 감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덥지 않은 얇은 천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살도 안 타고 대신에 햇빛은 다 가려주면서도 덥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요. 비가 많이 오고 더운 지역은 덥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입으면 습기가 차기 때문에 몸을 적게 가리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인디언족이나 원시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종교에 따른 다양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러 가지 종교가 나와 있네요. 힌두교,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마지막으로 아래에 유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힌두교를 한번 살펴봅시다. 힌두교, 무엇을 신성시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무엇을 먹지 않음.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요? 힌두교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바로 소입니다. 소를 신성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쇠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소고기를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힌두교 사람들은 쇠고기를 먹지 않지? 이런 생각을 아주 잠시나마 했습니다. 다음은 불교예요. 우리나라에는요,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경주에 많죠. 석굴암이라든지 절들, 불국사나 또 여러 가지 절들이 많고요. 이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냐면요, 법회를 열어요. 혹시 뭔가 이제 혼이 날 때, 부모님께 혼이 날 때, 아니면 선생님께 혼이 날 때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야단법석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법회가 열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밖에 나와서 그 법회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불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불교와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이 법회를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연등축제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연등을 날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를 볼까요? 기독교는요, 성탄절 있죠. 이 성탄절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배나 미사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또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다! 굉장히 신나죠? 우리 공식적으로 휴일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답니다. 다음은 이슬람교로 한번 가볼까요? 이슬람교는요, 매일 5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코란, 알라신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매일 5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종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어떤 기간이 있는데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경건하게 생활을 한답니다. 이 기간을 바로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요. 거의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완전히 져야 그때 이제 조금 먹는 정도. 뭐 거창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끼니만 그냥 배만 채우는 정도로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30일 동안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술, 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먹고요. 그냥 아니지. 아예 안 먹고요. 거의 그냥 밥 조금, 반찬 조금 이렇게만 먹고 살아요. 굉장하죠. 이 종교가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유교.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뭐 부자유친, 장유유서, 부부유별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되게 많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덕은 조상이 굉장히 우리를 잘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도 그 생활 방식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균관 유생이신데 그래서 아침마다 그 물을 떠놓고요. 조상님들께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기도 한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다음은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볼게요. 학교를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옛날의 학교와 오늘날의 학교 모습은 이랬어요. 이때는 보면은 딱 봐도 학생 수가 엄청 많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35명에서 거의 한 37명? 한 반에 그 정도예요. 우리만 몇 반이에요? 18명. 18명인 게 조금 특이한 거기는 해요. 보통 27명 정도? 그래도 10명 이상 차이가 나죠. 옛날에는 학교 수가 적고 학생 수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네 학교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급식실이 생겼어요. 4학년 때 급식실이 생겨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다가 1학년 때는 4교시만 마치고 집에 갔었다. 그래서 3학년, 2학년, 3학년 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다가 4학년 때부터 급식을 먹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에는 급식 안 먹는 데가 없죠. 게다가 급식도 무상급식이에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많이 달라진 까닭은요. 인원수가 먼저 달라진 까닭은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반에 학급당 인원수가 뭐 18명, 뭐 27명 요 정도. 그리고 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이렇기 때문에 돈도 안 내고 급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생활 모습도 많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다른 환경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문화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사회 변화,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모습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것을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너무 늦게 올려줘서 미안합니다. 안녕.